안녕하십니까. 사관학교를 지망하는 모든 진성 지원자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저는 광릉 한샘 기숙학원의 진학연구소장 박이범입니다. 자, 바야흐로 이제 1차 시험 성적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사를 기점으로 해서 공사, 육사들이 근 며칠 내에 이제 발표가 이루어질 텐데 1차에 합격하신 분들이든 혹은 아쉽게도 고배를 마신 분들이든 간에 1차 시험 대비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는 1차 이후의 전망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봐야 될 시기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마련한 건 바로 요거예요. 자, 2차 시험에 있어서 체력과 면접 등등을 보는데 그 외에 공통적으로 뭐 시험이라면 시험이고 약간 구비해 가야 된다라고 하면 구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공통 요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우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차 시험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거인 것 같아요. AI 면접. AI 면접은 사관학교별로 합격 발표가 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 1, 2주 정도 내에 각자 집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일정이 명확히 나와 있는 학교도 있고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이 학교들은 발표 일정 기다려서 공지사항 꼭 들어가 보셔서 AI 면접 가이드 같은 걸 쭉 발표를 하거든요. 그걸 다운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방향성, 뭐 컴퓨터의 사양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해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가 작년부터 점수로 반영이 되고 나머지 06간 같은 경우에는 점수화돼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필수로 꼭 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기간 내에 꼭 참석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학교별로 반드시 확인을 해봐라. 그 발표날, 성적 발표, 1차 합격 발표날 기점으로 해서. 자, AI 면접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먼저 실시를 했고,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어요. 사관학교도 그거를 그대로 갖다 썼었거든요. 근데 재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요거를 사관학교식으로 변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 AI 면접, 기업에서 쓰는 AI 면접은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가 하는 게 아니라 뭐 내 과학 게임이라고 해서 막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넌센스 같은 것도 풀고 아니면 뭐 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크잖아요. 이거를 질문과 답변을 위주로 하는 사관학교 형태로 변형돼서 지금 실시한 지가 2년차, 올해 3년차가 되고 있다. AI 면접의 반영은 지금 회사가 20% 하고 있지만 점점 좀 고심을 할 것 같아요. 반영 여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미 사관학교를 제외한 특히나 육군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전형들, 뭐 다른 장교를 뽑는 전형이나 부사관을 뽑는 전형에서는 이 AI 면접을 점수화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중요성이 강해지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올해는 공사를 제외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 회사를 제외하고 회사는 20%가 반영되고 자, AI 면접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일단 세팅을 잘하고 준비를 해놓고 나서 AI 면접을 시작하게 되면 질문이 나오기 전에 꼭 30초씩 준비 시간을 줘요. 30초 동안 그 질문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 이상 2분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30초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빠르게 정리해내는 게 중요해요. 30초 동안 전반적인 개요를 다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는 꼭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키워드를 상기하거나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그 플로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좀 해주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30초 준비 시간을 좀 잘 이용해라. 질문이 나오고 30초 준비하고 그 다음에 2분 동안 대답하다가 1분 30초 이상이 되면 끝낼 수 있는 클릭할 수 있는 그 링크가 활성화돼요. 그럼 그때 자신 답변이 끝나면 그 링크를 그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I 면접 우리 쫄기 쉬운데 사실 나오는 질문은 굉장히 평이한 질문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원 동기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학교 생활 중에 힘들었던 점, 네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뭘 극복했냐? 우리가 지원 동기서에 썼을 법한 얘기들을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지원 동기서 문항들 잘 점검하고 그때 내가 무슨 답변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렇게 뭐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어떤 특정한 관점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얘가 어떠한 단어들을 자주 구사하고 어떠한 스피치 능력을 갖고 있고 시선은 어떠며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즉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쓰는 말들이나 자세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질문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인데, 이렇게 단답으로 끝나는 질문도 있는 반면 어떤 질문들은 꼬리 질문을 물고 나오는데 이런 식이죠. 지원 동기가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그 다음 문장에는 그러면 네가 상한학교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 우리 사실은 이거 지원 동기서에서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꼬리 질문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학교 생활이 힘들었던 점 뭐냐? 1분 30초 얘기하고 나면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고 뭘 느꼈냐?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지 않은, 특히 반박 질문 정도는 아니고 거기서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꼬리 질문들이 좀 이어져서 나온다. 그래서 이 꼬리 질문까지 다 합쳤을 때 한 9에서 10문항 정도가 되고, 전체 AI 면접의 시간은 그래서 한 30에서 40분이 소요되더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긴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1분 3초씩 10개의 스피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특히나 이 30초,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 행복했던 일 뭐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 30초를 잘 활용해서 내가 뭘 얘기할지 그 최소한 키워드들이라도 좀 정리해보고 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들은 말했듯이 답변의 내용뿐 아니라 답을 하는 방식, 잘 쓰는 말들, 그쵸? 표정, 아니면 자기 시선이 어떻게 분산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측정 대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카메라 잘 응시하고, 그쵸? 쓰는 단어들을 조금 고급 단어? 그쵸? 조금 더 좀 배운 티가 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쓰려고 노력하고, 그쵸? 그 다음에 부정적 어휘보다는 긍정적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이런 어떤 답변 외의 요소들도 조금 고려하고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회사 친구들은 죽을 둥 살 둥 준비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가볍게 보되 그래도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 정도는 명심했으면 좋겠다. 요즘의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칠게요. 자,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추세, 2차의 강화 추세이다. 특히나 우선 선발 학생들을 뽑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1차 성적의 비율이 꽤나 높게 들어간다고 판별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1차는 진짜 통과 아니면 떨어지는 거, 요렇게 합불 정도의 의미만 있더라. 1차 점수가 암만 높다 할지라도 면접과 체력을 못 본 친구들은 종합으로 밀리거나 아니면 탈락하는 경우들, 심지어는 성격 검사 이런 데 문제가 있거나 하다라고 하면 아예 불합격을 시키는 경우들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차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면접과 체력에 무조건 풀로 신경을 집중을 해야겠다. 자, 육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체력 검정을 강화해서 이미 실시를 했죠. 3개 과목을 5개 과목으로 늘리고 최저점도 훨씬 더 낮추고 급간도 훨씬 더 많이 나눠놨어요. 그만큼 훨씬 더 많이 분류하고 많이 변별력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육군사관학교의 특징이고, 특히나 육군사관학교 작년에 왕복 오래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요령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해서 좀 생각보다 저조한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작년보다 오히려 체력 평균 급간이 좀 떨어졌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2년차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작년부터 육사의 어떤 룰에 따라서 연습해온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아마 좀 제 실력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됐고, 아마 이 체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변별력이 그러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얘기는 아니지만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미래 국방인재 전형을 신설해요. 이 전형의 골자는 뭐냐? 1차 시험을 안 보고 1차 시험 대신에 학생부 종합전형적 요소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수는 똑같이 5배수, 8배수를 뽑는데 이를 1차 시험에서 5배수, 8배수 뽑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즉 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의 활동 내역을 봐서 이들을 일단 5배수를 뽑는 전형. 그리고 나서 수능 최저등급 적용해서 이제 나머지 딱 정량을 맞추는 그런 전형이 내년부터 신설돼요. 이렇게 학생부의 성적이 아니라 내용을 보겠다. 즉 일반 대학의 종합전형 같은 전형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은 사실 작년에 회사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회사의 교장 추천 전형에
학생부의 정성평가 점수가 100점이 처음으로 신설이 됐었는데 그게 좀 더 궁극적인 형태로 가서 드러난 게 우리 육군사관학교의 내년에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학생부의 활동 내역도 이제는 훨씬 중요하게 보겠다. 즉 면접에 있어서 학생부에 대한 질의의 심도나 학생부에 대한 질의의 빈도나 심도가 훨씬 더 많고 높아질 것이니까 반드시 학생부 내역 이런 것들 잘 준비해 가서 자기가 진성임을 어필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학생부 강화 추세. 자,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 강화 추세를 얘기하기 가장 좋은 학교죠. 공사는 전형적으로 1차 시험이 많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학교였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한 2, 3년 사이에 1차는 통과의 의미가 있고 면접이 엄청 강화됐습니다. 면접에서 그냥 탈락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나 면접의 배점이 우선 선발에 640점 혹은 종합 선발에도 400점 오히려 수능보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배점 자체도 크게 해놨고 이 안에서 기본 점수 자체도 좀 많이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크게 변별이 작용한다. 공상학교, 육군상학교 다 공이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특히나 우선 선발 합격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점수까지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AI 면접 점수까지도 20% 반영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뚜렷한 강화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는 통과의 의미가 있고 2차로 진짜 진성인 친구들, 군의 적성이 좋은 친구들, 우리하고 끝까지 나와서 대한민국 군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뽑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면접 가서 답변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 공통 요인으로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 밖에 각 사관학교에 구체적 면접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위에다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각 군, 육군, 해군, 공군별로 쌤이 또 다른 영상을 찍었거든요. 면접의 주요 과정들, 나왔던 질문들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자료들 그것도 함께 클릭해서 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클릭해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